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6개월 내 최저치를 찍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통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환율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렇고 환율 이야기 좀 일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장중에 1,370원까지 떨어져서 이게 웬일인가 싶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환율이 이제 1,500원 선을 위협해 갔다가 트럼프 집권 전까지 지금 되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뭐 일단 환율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아시아 통화들이, 특히 동아시아 통화들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통화들이 강했어요. 중국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동아시아 통화들의 절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 때문에 환율이 좀 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나 대만 달러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또 주요 통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인지 팩트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잠깐 하루 출근했을 때 5월 2일 날 위안화 환율이 갑자기 한 1% 정도 강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외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환율이 아닌데도 움직였었죠. 그날 대만 달러가 강세가 시작이 됐어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글쎄요, 80년대 초반 이래로 가장 하루의 변동폭이 컸던 날이 이틀이나 연속이 됐었고, 이틀 동안 한 10% 넘게 달러 대비의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가 어제 그저께 조금씩 되돌림이 있어서 그래도 한 7% 이상 굉장히 이례적인 강세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무역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 그리고 대만 달러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고 있었던 통화인데 이렇게 속절없이 한 10% 이상 이틀 만에 초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혹시 뭔가 환율 협상이 이 카드에, 협상 카드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뭐랄까요, 시장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왔고요. 대만 당국이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해지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안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쉬고 이제 나왔는데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는 일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일단 연휴 사이에 레벨이 확 올라간 흐름이 있어서 평균으로 좀 쳐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아직도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앞서서 잠시 미국이 그렇게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판 플라자 합의 이런 얘기도 일찌감치 나왔었고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런 게 있는데 제1의 플라자 합의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랑 환경은 비슷했어요.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심각했고 달러가 초강세였죠. 그래서 미국이 1985년도에 플라자 미국에 있는 호텔에서 독일과 영국, 당시에 서독이죠. 독일과 영국을 상대로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고 엔화랑 당시 마르크화를 초강세로, 그래서 한 30~40%가 두 나라의 환율이 한 2~3년 만에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 그 이후에 한 번의 루브르 합의라는 1년 반 뒤에 또 한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는 뭐였냐면 충분히 이제 달러가 약해졌으니 이제는 일본과 독일은 금리를 인하해라, 내수를 부양해라, 해서 미국 물건 사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달러 패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제조업을, 지금도 베센트 장관이 계속 하는 얘기가 제조업을 강화하고 물건을 이제 파는 나라로 좀 바꾸고 싶고, 아시아는 오히려 구매력을 강화해서 물건을 좀 사주는, 조금 더 사라 지금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혹시 플라자 합의 2.0이 아닌가, 혹은 이전에 말어라고 구상이 혹시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는 거죠.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무역 협상 자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엄청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아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 합의가 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금만 이제 둘이 만난다, 혹은 협상한다, 혹은
지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특히 환율 조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실제 그 무역에 대한 통화 수요도 있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투기적인 수요, 해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져서 환율이 훨씬 더 크게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양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자막에 보면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말어라고 부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어라고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어라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죠. 그래서 예전에 플라자 합의에 모아놓고 강제로 뭔가 통화를 한쪽은 약세로, 달러는 약세로, 나머지 통화 강세로 만드는 협의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말어라고 별장에 불러다 놓고 뭐 하지 않겠는가. 아빠가 아닌 강요를 할 그렇죠. 것이다. 약간. 그리고 100년짜리 미국 국채를 무이자로 바꾼다던가 이런 다양한 압박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통 말어라고 합의 혹은 말어라고 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플라자 합의 2.0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호텔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플라자의 합의이고 이거는 이제 막무가내식 약간 트럼프식 그런 협상의 카드, 말어라고 하나의 이제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제 국면이 시작된 건가 저희가 또 이렇게 콘텐츠 제목으로도 뽑아봤는데 사실 이게 100년 만에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달러 패권이 뭉개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붕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와 좀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베센트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븐 미란 그 백악관 자문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지나치게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졌고 일자리를 잃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경쟁국들,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분담하자, 이 비용을 분담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관세라든가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팔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들을 좀 나눠 가지자라는 것이 이제 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서 성장을 끌어낼 것이다. 미국이 부채가 많고 빚이 많지만 더 빌려서 우리는 더 성장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야라는 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고 모든 이제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같은 조금이나마 환율을 뭔가 조작국에 의심되거나 무역 협상을 하거나 이 관세나 환율을 레버리지해서 뭔가 미국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해졌던 게 금융위기 이후 혹은 2010년대 초반 이후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추세를 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또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게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혹은 무역 업체들이 달러는 그냥 꾸준히 강한 통화야. 경제가 강하든 혹은 강력한 기술 패권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가 강하든 약하든 달러는 늘 강했고 그래서 달러를 해지할 만한 유인을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게다가 미국 금리가 높았잖아요. 최근 팬데믹 이후에 보면 미국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대만 달러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요. 대만 달러의 이 구조를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가고 해지를 하지 않았던 이 수요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고 여전히 달러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여전히 한 4,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3번 정도 있었던 높은 수준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그 근저에 또 하나가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의 약화가 있는 거죠. 일단 대만의 경우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역시 반도체라든가 기술 중심 수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이 우리나라가 GDP의 3%에서 4% 정도예요. 그것도 지금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15%의 흑자입니다. GDP의 15% 엄청난 흑자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절반이 안 되거든요. 대만이. 그런데 순 대외금융 자산은
우리가 1조 1,000억 달러를 갖고 있고 대만이 1조 7천억 달러를 넘게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금융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절반도 안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돈이 다 미국의 달러 예. 자산에 대부분 투자가 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주로 은행들이 메인 플레이어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들어오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대만 달러 엄청나게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고를 쌓으면서 통화를 좀 방어를 했고 대만 달러를 예. 또 하나는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서 또 밖으로 빼낸 거죠.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이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 환율 조작의 어떤 패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그걸로 생보사가 가서 미국 자산을 사는데 해지하지 않고 사면서 대만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대만 달러를 약세로. 네네. 왜냐하면 해지하지 않고 사니까 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환율은 두 개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면 대만 달러는 환전을 해야 되니까 대만 달러는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해지를 한다는 건 이걸 반대로 간다는 뜻인데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양도 우리나라가 지금 1,250억 달러, 대만이 3,00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특히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이 미국의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한 7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30%를 지금 해지하지 않고 달러를 갖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틀 만에 대만 달러가 10% 정도 강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만의 생보사의 자산이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손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만에. 원화로 따지면 한 20조에서 30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정도 되는 돈이 하루 이틀 만에 평가손으로 날아간 거죠. 통화 때문에, 환율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자산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자산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평가손이 난 거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실리콘밸리뱅크랑 비슷한 패턴이죠. 미국 국채를 왕창 갖고 있었다가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평가 손실이 났고 그것을 안 투자자 혹은 예금 가입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고 파산했잖아요. 지금도 대만의 구조를 보면 부채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부채는 대부분 다 대만 달러겠죠. 근데 자산은 30% 정도를 미국 달러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통화적인 불일치가 있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그 부채가 많을 때는 달러 부채가 많을 때는요. 환율이 약세로 갈 때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가 양이 많아지니까 항상 아시아 통화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대만도 그렇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대외 금융자산 순금융자산국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보다 이제 밖에 있는 투자 자금이 더 많아요. 물론 달러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 갖고 있는 자산이 손실이 나면서 이게 뭔가 뭐랄까요? 자산이 손실이 나면서 이 자본이 깨지는. 이게 특히 이제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사가 계약자들의 돈이 한 10%가 혹시 날아갔다. 뭐 이렇게 본다면 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까 미국이 장기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는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면 협상 과정 이제 시작이고 정말로 말하라고 혹은 플라자 합의 2.0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해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수출업체들도 지금까지는 해지를 좀 덜 하거나 늦추고 있던 해지를 이제는 좀 서둘러서 또 해야 되는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달러를 더 약세로 만들고 다른 나라 통화들을 아시아 통화들을 특히 강하게 만드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앞으로는 좀 자주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연구원들, 환유 연구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뭐 환유 같은 경우에는 상방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는 네. 하방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연휴 사이에 쉴 동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화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게 다시 평행성을 달린다면 네. 다시금 돌아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회귀 본능 그렇죠. 같은. 아까 제가 그 플라자 합의 2.0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루브르 합의 때 달러는 약세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부양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어제 우리 중국의 인민은행을 포함해서 상당한 내수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합의된 건 아닌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부양책 쓰고 한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꽤 큰 폭으로 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과정에서는 환율이 잠깐 우리가 다시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묵직하게는 전체적인 모든 나라들이 달러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부 축소하거나 다변화하거나 혹은 조금 더 해지를 해서 방어하려는 이런 수요들이 조금씩 더 얹어질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방은 트럼프 대통령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방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아서 그런데 이제 환율 전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환율 전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지난 10년, 15년의 달러 강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환해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다른 나라 통화들로 좀 다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해지하고 싶은 생각들도 좀 들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는 100% 다 해지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해지하거나 혹은 다른 통화로 분산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달러의 위상이나 달러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변화된 부분을 느끼셨나 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전략에도 약간 좀 수정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달러 패권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다른 통화 가치까지 좀 이제 살펴볼 때가 됐으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잘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간 나와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전략 말씀드렸고요. 이코노미톡의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